네, 2025년 6월에요.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됐어요. 아, 정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법안 발의 자체는 뭐 큰 진전이죠. 그렇죠. 특히 NHN KCP 같은 기존 결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, 이게 점쳐지면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. 이 법안이 또 미국보다 사업 범위가 넓고, 그 인가랑 등록 제도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에게도 문을 열어줬다는 점. 아, 이거 주목할 만해요. 어쩌면 정말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물론 법안 발의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요, 스테이블 코인, 그러니까 특정 통화 가치에 딱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거,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. 특히 인가요.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 10억 원, 이거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하고요. 또 금융기관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전산 설비가 필요합니다. 아, 그 기준이 상당히 높군요. 네, 높죠. 거기에 자금 세탁 방지, AML이라고 하죠. 불법 자금 이동 막는 시스템, 그리고 고객 확인, KYC, 이용자 신원 정확히 파악하는 거요. 또 정보보호 관리 체계, ISMS 인증까지 이걸 다 갖춰야 합니다. 이게 뭐 신생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이죠, 사실상. 아, 그렇군요. 근데 등록 제도는 요건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요? 그러면 핀테크 기업들도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요. 그리고 그 기술적인 과제, 예를 들어서 기존 시스템하고 블록체인,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분산시켜서 기록하는 기술이요.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문제는 페이팔 같은 해외 사례처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고객 관리나 정산처럼 좀 복잡한 건 기존 시스템, 오프체인에서 하고 실제 코인 발행이나 송금 같은 건 블록체인, 온체인 위에서 처리하는 거죠.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요. 네, 뭐 기술적인 해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술이랑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담은 백서라는 걸 통해서요. 규제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또 남아있죠.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이게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? 이거죠. 아, 시장성. 네, 해외 송금 분야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요.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. 현재 국제은행 간 통신망이 스위프트망은 아시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. 맞아요. 너무 비싸고 느리죠. 그렇죠. 스테이블 코인이 24시간 저렴하고 빠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건 매력적이죠. 바로 그겁니다.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, 또 새로운 유통 모델 나올 수 있고요. 가상자산과의 연계,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. NHN KCP처럼 이미 수많은 가맹점과 이용자 기반을 딱 가진 기업이 이 기회를 활용한다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. 글쎄요. 국내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한국은 이미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같이 정말 편리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. 네, 워낙 잘 되어 있긴 하죠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을까요? 뭐 가상자산 투자자들한테는 보유 자산의 사용처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대다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글쎄요. 현재 그 편리함을 넘어설 만한 혜택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중간 단계를 줄여서 수수료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로 정말로 소비자나 가맹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. 아, 그 이익 배분의 문제도 있겠군요. 네. 과연 기존의 편리함을 넘어설 만큼 혁신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. 물론 초기 시장 안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, 이게 가져올 변화는 분명히 클 거라고 봅니다. 기업들도 직접 발행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초기에는 유통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요. 결국 시장이 성숙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?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.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발행에 따르는 그 규제 준수 비용이나 기술적 부담, 이게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남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와서 유통하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. 제 생각엔. 아, 그러니까 발행 보다는 유통 쪽에 더 집중할 것이다. 네, 그렇죠. 즉, 어떤 혁신적인 발행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편리한 유통 채널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.
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. NHN, KCP 같은 기업들이 이 잠재력과 도전 과제 사이에서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지, 또 앞으로 구체화될 규제 환경이 어떤 변수가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만약에요,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상용화가 되어서 현재 좀 복잡한 결제 수수료 구조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시나요? 어쩌면 이게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서 우리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